노자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 중국 철학에서 도가에 속하는 노자라고 하는 사람의 사람 이름도 되고 책 이름도 되고 노자. 융은 분석심리학, 오늘 이 책도 같이 소개할 건데요. 이제 분석심리학이라고 하는 책. 이 분석심리학을 수립한, 분석심리학을 창안한 그런 심리학자를 우리가, 그 사람이 바로 융이죠.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융의 심리학을 평생 연구한 이부영 선생님, 한국융연구소 소장이시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연세가 많아요. 지금 뭐 거의 구순이 다 되셨을 텐데요. 이분이 이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노자라는 중국 철학, 이 동양 철학의 고전과 융 사상이 대단히 합치하는 점이 많다. 서로 놀랍게도 서로 통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노자 사상을 융 심리학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융 심리학을 노자 사상으로 또 해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양의 심리학자들 중에서 동양 철학과 제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융이에요. 이 융은 일찍이, 이제 이 융은 스위스 사람인데,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프로이트의 제자였다가 프로이트와 사제관계를 끊었어요. 프로이트하고 2년 그 학문적인 견해가 달라지면서 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 학문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인도를 방문했어요. 그 인도에서 인도의 불교의 이제 이 텍스트들, 불교의 그 바이블들을 읽었고, 그리고 이 융의 선배 중 한 사람이 유명한 주역학자가 있어요. 역학자. 그 역학자 이름이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로부터 주역을 공부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도교. 여러분들 도교라고 하면 노자하고는 좀 달라요. 노자는 대단히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그런 사상을 얘기했는데, 도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 도교의 경전 중에 우리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금화종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고 이 융은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받았다. 그리고 또 융이 좋아했던 동양 문화 중에 하나는 티베트 밀교예요. 여러분들 티베트 밀교를 보시면 만다라라는 게 있어요. 만다라. 그 만다라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우주를 그림으로, 도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주를. 이 티베트 사람들은 그 도식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해서,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탱화라는 거 있죠. 탱화. 이 탱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설화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티베트 사람들은 그런 스토리텔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의 경지, 인간의 깨달음의 경지, 정신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티베트 불교에서 굉장히 발전시켰는데, 그런 것을 만다라라고 얘기를 해요. 만다라. 이 동양 쪽 불교에서는 이제 티베트 불교를 우리는 밀교라고 하는데, 그런 밀교적인 그런 만다라를 우리 한국의 스님도 표현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현대는 물론 아니고
오랜 신라 시대에 신라 시대의 의상대사는 화엄종 계통에 속하는 스님인데, 여러분 화엄 철학이 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화엄 철학이라는 것은 먼지 하나에도 우주가 들어있고 모든 먼지에 우주가 하나씩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철학이에요.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가 곧 하나인. 그래서 오늘날 이 서구 과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물리학이 굉장히 이론 물리학이 발전을 했는데, 이론 물리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동양 철학 분야가 뭐냐면 불교의 화엄 사상이에요. 어떻게 이런 화엄 사상이 오늘날 현대의 그 물리학의 그 이론하고 서로 같을 수가 있을까? 서로 통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요즘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물리학 이론 중에 하나가 다중우주론이에요. 다중우주론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이 우주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 이 보이는 우주만 하더라도 빛이 180억 광년이나 지금 130억 광년,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과학자들의 견해지만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어서 빛이 계속 지금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굉대한 우주인데 이런 우주가 다중우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주죠. 근데 그런 우주를 표현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티베트 밀교의 만다라라는 것인데, 이 융은 그 티베트 밀교를 보고 무한한 영감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티베트 밀교가 표현한, 만다라로 표현한 이 놀라운 우주는 사실은 달리 말하면 뭐다? 우리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과 우주는 하나이고, 우리의 정신이 그렇게 이 놀라운 우주를 시연하고 있다, 전개하고 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융은 그런 데서 스피릿을 받아서 그 유명한 무의식의 심리학을 융의 방식으로 전개를 시켰어요. 그 이전에, 융 이전의 무의식은 물론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얘기해서 꿈의 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꾼다든가 뭐 우리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했다든가 그럴 때 그것은 우리 무의식이 발동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함으로 해서 프로이트가 꿈을 해석하고 또 최면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을 불러일으키는 뭐 이런 치료법을 개발하고, 오늘날 그 최면술이나 뭐 심리 치료법이 프로이트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위대한 심리학자라는 건 사실이지만, 융은 여기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프로이트하고는 차원이 다른,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서 경험했던 트라우마의 잠재적인 양상들을, 그걸 무의식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융이 말한 무의식은 뭐냐 하면 우리의 생명과 함께 존재하는,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우리 개체로서 생명을 받기 이전에도 이미 전 우주적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융은 그것을 원형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생명의 원형, 아키타입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아키타입, 원형. 근데 그 원형의 모습은 뭐냐? 원형의 모습은 놀랍게도 대극의 모습이라고 표현했어요. 대극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서로 대립적인 극단적인 것들,
대립하고 있는 극단적인 에너지 또는 극단적인 그 무엇이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어느 세계에 살고 있죠? 의식 세계에 살고 있죠. 우리의 의식을, 무의식의 원형이 우리의 의식과 그 무의식의 내용이 합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도 같이 우리가 내용을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끔 신문지상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노인이, 이젠 노인이에요. 나이가 80이 다 된 노인이 어느 날 철도청장 앞으로 편지와 돈을 넣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공짜로 철도를 탄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철도 요금을 이제 내겠다. 여러분들, 지금 80이 다 된 노인이 자기가 철없는 시절에, 어린 시절에,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이 철도를 가끔 그냥 타기도 했어요. 뭐 버스도 학생 때에는 어쩌다 보면 돈이 없어 그냥 타기도 하고. 근데 이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도 어렸을 때는 뭐 기차를 한번 탔던 거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신의 관념 속에 누군가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네가 어려서 했던 그 공짜로 철도를 탔던 그 빚을 너는 갚아야 한다라고 누군가 명령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 그 당시에 철도 비용과 그걸 계산해서 돈을 넣고 미안하다고 하는 편지를 써서 철도청장에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젊었을 때 어느 여관에 가서 공짜로 잠을 자고, 옛날에는 성금을 안 받았어요. 아주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도 먹고 돈을 내고 나가는 게 보통 관례였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몰래 잠을 자고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도 인생의 이제 거의 마지막 노인의 단계에서 그 여관 주인을 찾아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여관은 이미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미안해하면서 그 돈을 뭐 어디에 이 지자체에 기부하는 그런 일도 신문지상에 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명령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양심이다. 내면으로부터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안한 감정을 갖게 하고.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걸 에너지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자, 지금 추운 겨울인데, 추운 겨울이 오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추운 겨울이 오다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다 하면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전 우주가, 자, 우리 보세요. 달은 지구를 돌고 있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고, 태양을 비롯한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은 우리 은하계를 돌고 있고, 우리 은하계 전체는 또 다른 어떤 중심을 향해서 또 돌고 있고, 이렇게 보면 이 우주는 무한한 원과 원으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원을 이루고 있다는 건 뭐죠? 이쪽 극단과 이쪽 극단이 서로 팽팽하게 균형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융은 우리 마음 속에서 바로 그런 균형을 잡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무의식과
의식이 서로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무의식 속에는 뭐가 있죠? 그런 양극이 서로 합해져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식 세계 속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때 이것이 작동을 해서 그 치우친 것을 이쪽으로 균형 잡히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가령 쉽게 생각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가 누구를 속였다. 속이고 또 누구를 속이고. 그럼 뭐죠? 너무 거짓된 세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 내면에 있는 원형, 그 원형이 작동을 해서 무엇으로? 뭐 후회, 반성, 뭐 이런 것으로 작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잘못된 경우는 폭력적으로 바뀌기도 해요. 이게 심리학이라는 게 참 이게 재밌는데 여러분들 히틀러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 히틀러뿐만 아니에요. 지금 중국 대륙, 중국의 공산 정부를 형성한 모택동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택동도 엄청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모택동이 그 불러일으켰던 무슨 운동입니까? 그 청소년들 불러일으킨 그 무슨 혁명?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하여튼 이런 그 공산주의 운동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그리고 소련에서도 마찬가지고 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면 그 정점에 있던 권력자들, 그 권력자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뭐 개미도 하나 제대로 죽이지 못해요. 사실은 어려서는 그런 의식이 없을 때는 어려서는 그래서 순수 의식이라는 것의 이제 의미를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장난삼아 개미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차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음으로부터는 개미도 생명이고 동물도 생명이고 함부로 죽일 수 없는 하물며 사람을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에너지가 그런 폭력성을 낳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융은 그것을 우리 마음의 그림자라고 표현했어요. 섀도우. 우리 그림자 속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있고 그런 에너지는 마치 우주와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고대 로마에 보면 유명한 이 전제 군주들은 말이에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네로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이 뭐 타죽고 놀라는 것을 보고 뭐 예술적인 영감을 받는다 이런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공자나 석가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남의 불쌍한 상황을 보고 자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그걸 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건 뭐죠? 여러분들 공감한다는 건 뭐죠? 나와 너를 하나로 조화시킨다는 뜻이죠. 누가 시키죠? 내 마음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의 원형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면 속에서. 그것을 맹자는 인성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분석 심리학, 융은 그런 의미의 분석 심리학을 노자 사상과 하나로 만들었다. 특히 이 책을 쓴 이부영 선생님은 노자와 비교했다. 왜냐하면 노자 속에 들어있는 사상들, 노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반자도지동, 돌아오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이랬어요. 돌아오는 것.
어느 플러스 방향으로 극한으로 가다 보면 다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만물은 부음포양 그랬어요. 만물은 부음, 음을 지고 포양, 양을 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기본적으로 음성과 양성,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 라고 누가 말했다? 노자가 말했다. 노자가. 그래서 노자는 당시 많은 다른 학파들이 특히 육아를 향해서 지나치게 예의를 중시하고 형식에 빠진 것을 비판했어요. 형식성보다는 중요한 것이 뭐다? 내면적인 조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노자나 장자 속에는 인간의 깊은 심성의 문제가 그 속에 내재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주역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그게 2500년 전에 이미 형성된 사상인데, 서양에서는 분석심리학, 융은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60년대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1880년도에 태어나서 1960년대에 세상을 떠났어요. 융에 의해서야 비로소 이 태극과 음양의 원리가 심리학이라는 이 학문 속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죠. 동양 철학을 한 사람이 이 분석 심리학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동양 철학을 일찍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심리학 책들을 보면서 다 통해요. 내가 공부한 불교, 내가 공부한 주역, 내가 공부한 노자, 장자의 사상이 이 심리학 속에 다 녹아들어 있다. 물론 그것은 그분들이 뭐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융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또 융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동양 철학을 공부해서 그대로 그것을 아까 얘가 빌헬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역을 처음으로 서양에 번역도 하고 이 구스타프 칼 융에게 주역을 가르쳐 준 사람이 빌헬름이라고 하는 그의 선생인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주역도 보고 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스피리처란 영감과 그것을 비교하고 또는 통합함으로써 이런 훌륭한 심리학 체계, 분석 심리학 체계를 창안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단순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트레스에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우리 생명을 안정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